한때 나이 들지 않는 여신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강민서, 가명. 그녀는 20대 초반에 데뷔하여 청순한 외모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광고, 드라마, 영화계를 섭렵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떠올랐다. 4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도 그녀의 미모는 여전히 빛났고 나이를 거스르는 듯한 모습은 언제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연예계를 떠나고 이후 13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 소식만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소문들이 있었다. 그녀가 은퇴한 진짜 이유는 기부가 아니라 결혼 때문이었다. 그 결혼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이 숨어있다. 처음엔 그저 연예계 특유의 뜬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한 기자의 추적 보도와 함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 강민서는 수년 전 조용히 재벌 3세인 이도현, 가명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소개팅을 빙자한 정략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도현은 거대 유통기업의 후계자로 그 역시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스캔들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결혼 이후 강민서는 외부 활동을 줄이며 거의 모든 스케줄을 중단했다. 그녀는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남편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SNS 역시 잠정 폐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생활 보호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 직후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왔으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 침묵의 대가, 그리고 130억 원의 기부. 강민서는 이혼을 원했지만 이도현의 집안은 이를 완강히 반대했다. 만약 이혼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주가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조건부 침묵이라는 형태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대신 결혼과 이혼 모두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그렇게 받은 금액이 바로 130억 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부에 감동했고 역시 여신은 마음씨도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냈지만 실상은 그 돈이 침묵의 대가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 금액 전액을 여성인권단체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에 기부하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 누군가는 묻는다. 왜 폭로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강민서는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 연예인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되려 그녀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관심이 아니라 조용한 기부와 연대로 그들을 지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신이라는 말이 던지는 그림자. 우리는 종종 유명 여성 연예인에게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완벽한 이미지, 영원한 미모, 이상적인 삶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대는 때론 독이 되어 그녀들의 진짜 삶과 고통을 가린다. 강민서의 사례는 그러한 사회적 기대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지만 그녀가 남긴 침묵과 기부, 그리고 눈물 어린 선택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긴다. 진실은 가려졌지만 그 진실을 감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강민서가 떠난 이후 연예계는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기부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곧 사라졌고 대중은 또 다른 스캔들, 또 다른 스타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배우의 비극으로만 끝날 수 없다. 그 뒤에는 수많은 침묵하는 여성들의 고통이 있다. 사실 강민서처럼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대중의 기대와 이미지에 갇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들이 겪는 가정폭력이나 심리적 학대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오히려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는 그들 자신이 문제의 중심인 것처럼 비난을 받기도 한다. 왜 이제서야 말하느냐는 말의 폭력성. 만약 강민서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 울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더라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냐? 지금 와서 주목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그래도 그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갔으면 참는 게 낫지 않았냐? 이러한 말들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2번, 3번 상처를 입힌다. 피해자의 침묵은 종종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며 고통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이다. 강민서는 아마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 즉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들 댁에 해가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을지 모른다. 미의 기준, 그리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완벽함. 강민서가 나이 들지 않는 여신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대중이 그녀에게서 보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여성상 때문이다.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호감을 주는 존재.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고 방송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관리된 삶과 감춰진 상처가 있었다. 연예계에서 여성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곧 상품성의 하락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여성 연예인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강민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해자의 이름도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부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성 인권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여성 청소년 상담소 등은 모두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하게 만든다. 기부는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저항이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대중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불행한 결혼이 아니다. 강민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대중의 위치, 그리고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때로 연예인을 공공재처럼 소비하며 그들의 삶과 감정을 마음대로 해석한다. SNS에서 그녀의 외모를 평가하고 스캔들을 파헤치며 조금의 틈만 보여도 실망이다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진짜 실망스러운 건 그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시집가더니 활동한 한에 성형 부작용 아니냐는 말들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그녀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조롱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폄하했다. 이제는 이런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달아야 할 때다. 그리고 남은 것. 지금 강민서는 외국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루머만이 떠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예인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침묵 속에서 세상에 말하고자 했다. 그녀가 남긴 건 단지 돈이 아니다. 그녀는 여신지라는 타이틀보다 더 깊은 진정한 인간성과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거울이며 변화를 촉구하는 울림이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통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도리어 의심하고 폄하한다. 이는 단지 강민서 개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사회가 여성의 고통을 어떻게 소비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